즉 해리스 대사와 일종의 이 더불어 그 민주당 여기에서 이제 전선이 확립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저렇게 해리스 대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나? 이거는 우리가 그때 얘기를 이미 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저 정권이 분명히 반일에서 반미로 옮겨갈 거다. 근데 지금 반미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이 개별적인 관광이라든가 금강산 이걸 하겠다는 거는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엄청나게 자금난을 겪고 있고 거의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돈푼 캐시를 쥐어주기 위해서 지금 유엔 제재라든가 미국하고의 협력 없이 무조건 밀어 제치겠다 하니까 해리스가 거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너희들 자주국가지만 이거는 한미 동맹의 큰 틀에서 안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이 그 송영길부터 시작해갖고 뭐 총독이냐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뉴욕타임즈에서 그게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리스가 어머니가 일본인이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 피를 잇는 사람을 뭐 이렇게 한국에 이 대사로 보는 건 한국인에 대한 모욕이다. 뭐 이거 그런 기조도 아닌데 그걸 막 부풀려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 반미 이것도 일종의 그 강기정이가 주택매매 허가제 이거 띄워본 것처럼 지금 얘네들이 심상치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자, 숨겨왔던 본성, 본능이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숨겨왔던 발톱을 드디어 드러낸 겁니다. 그들은 본래 그런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 한국을 수탈해가는 미 제국주의자들 이렇게 생각해 왔고 그런 반미 활동, 반미 투쟁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80년대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그 생각이 어디 가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더라면 그 생각이 좀 완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었겠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시민운동이니 하니 뭐 이러면서 또 정치권에 몰려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고의 틀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고 투표 앞두고는 중도인 것처럼 자기들은 뭐 미국 친화적인 것처럼 이야기해왔을 뿐이고 이제 드러낸 것이죠. 특히 이제 이쯤 되면은 제가 보니까 쟤들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집단 사고의 결과입니다. 아, 이 정도면 국민 여론도 반미가 갈 것이다 라고 해서 튀어나온 것 같고요. 또 이 글이 끌어갈 겁니다. 앞으로 계속 반미 투쟁을 한다면서 특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분담금 문제 이제 지금 계속 지금 5억 달 5배 이상 요구하고 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돈 문제, 국민들 민감하지 않습니까? 돈 문제. 국민 세금을 왜 미국한테 갖다 줘야 되느냐?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 문제를 키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과거 효순이 미순이 사건 때 반미 투쟁을 부추겼던 것처럼 이제 반미 운동을 부추기면서 우리 민족기를 강조하고 특히 이제 가장 당면 과제가 금강산 관광입니다. 금강산의 개별 관광을 허용할 겁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금강산에 이제 현대 시설을 이용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북한 입국 증명을 통일부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청하면은 너 북한 갔다 와. 그럼 증명서 가지고 베이징 거쳐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 보고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돈 뿌리고 오라 이겁니다. 이것을 허용해 준다. 그럼 김정은 박수 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문제는 사실 개별 관광은 유엔 제재에 좀 미묘합니다. 아마 안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렇게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야 이거 지금 무슨 꼼수 쓰는 거 아니야? 하고 반발하는 거죠. 그래 결국 우리의 그걸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너네가 가장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해야 될 너희들이 그래 그걸 꼼수 부면서 이건 말 안 되잖아. 해서 해리슨이 나선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정확히 말하면 국제사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그들은 반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꼼수 부리면서 북한에 돈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계속 확대되고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김정은이가 갖고 있던 이른바 자기의 쌈짓돈이 완전히 바닥이 났답니다. 그래서 마크 브린 같은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북한이란 나라는 39호시를 운영하는 거대한 회사다. 개인 회사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거기 이제 50억 달러의 일종의 자기의 쌈짓돈이 있었는데 거의 그게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억 불 정도가 1년에 그 있어야 되는 일종의 김정은의 통치 자금인데 이게 완전히 바닥이 나서 그 1월 8일 날 자기 생일에는 막 울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리고 거기 있는 간부들도 같이 울었다. 네.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현재로서는 엄청나게 이 불면증이 심하답니다. 네네. 그래서 막 약을 먹고 막 잠도 못 자고 돈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그 와중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김정은의 사정을 왜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김정은을 도와주겠다. 네네. 이래서 그 사인이 그냥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북한에다가 돈을 보내주려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그렇게 김정은의 막말을 듣고서도 네. 계속해서 이제 뭐 풀어주고 뭐 하겠다는 거.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4.15 총선도 김정은을 불러가지고 이용하겠죠. 돈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네. 불러올 텐데 김정은이 여기에 문재인한테 속아 넘느냐 안 속아 넘느냐죠.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 돈 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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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제 그렇게 지금 북한에 아부해가지고 4.15 총선에 김정을 이용하고 싶은 네. 욕구, 갈망, 희망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쉽게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일단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해요. 야, 니들 대체 내 앞에서 장난질하니? 그렇죠. 해준다고 하더니 아무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경우는 이제 내려온다 하더라도 김정은한테 단돈 100달러짜리를 준다 하더라도 이게 다 체크가 되고 네. 꼼짝 못하게 된다는 네, 거예요. 네, 미국이 네. 이미 훑어놨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4.15 총선에 이렇게 자기가 내려와도 뭐 정말 이 돈보따리 하나 챙겨가기도 힘들다고 네, 보기 네, 때문에 내가 왜 또 이용을 당하냐, 네, 문재인한테. 네, 네. 지난번에 문재인이 선거할 때 완전히 잘해먹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자체 그렇죠. 선거 예, 예. 때 이렇게 말안 때문에. 먹었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용당하지 않겠다. 저 문재인한테.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지금 김정은의 이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몇 킬로인지 아세요? 한 110km 나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130kg였다고 그러는데 아. 170kg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 지금 보면은 거의 이거 170kg인데 어떻게 저기 100마를 타고 마는데 그게 합성한 그 사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전 말이 불쌍해 죽겠더라고요. 아, 그러게. 그래서 지금 170kg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지금 김정은도 굉장히 살 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도 있고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네, 그건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이 북한 정권의 적신호가 여기저기서 네. 이 울리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문재인도 조금 있다가 반미 발언 제가 보기에는 초치는 반미 발언 꼭 할 것 같습니다. 나올 겁니다. 네, 네. 본인의 생각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기정이니 뭐 이렇게 다 이제 시작되는 거는 네. 결국 문재인의 의중을 갖고 여론 떠보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자, 이게 앞으로 그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같이 어떤 보세요. 이 저기 110kg가 아닙니다. 사마이님 170kg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북한 문제는 네. 현 정권에서 웬만히 많이 갖다 주지 않는 한 북한에서 콧방귀 그냥 네. 무시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갖다 줄 수는 또 없어요. 미국의 눈이 있기 때문에. 왜? 세컨더리 그냥 딱 들어오는 순간, 제재 들어오는 순간 우리 경제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점스럽게 이것저것 제가 이 표현이 좀 깐죽거리면서 김정은 입맛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은 계속 할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지금 해리스 대사에 대해서 물론 해리스 대사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낙천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걸 갖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벌떼같이 네네. 어떻게 일개 대사가 일국의 대통령을 갖고 그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잘못하다가는 아베에 대해서 노 아베 한 것처럼 일종의 감정 싸움. 또 말하자면은 뭐 노 해리스, 노 트럼프 이렇게 갈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해리스 네. 무슨 뭐 전번에 네. 화익식도 했는데 이제 네. 민주당 차원에서 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네. 아까 그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참 잘 길러야 되는 얘기를 어떤 네. 그 분하고 했는데 적어도 내 아이가 주한 미 대사관 관절을 넘어드는 학생이 되지 않게 해서 기르는 거. 네. 이것도 부모로서의 참 책임이다. 네. 이런 말씀을 네. 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번 그 미국 대사관 여기서
담 넘으려고 했다가 한 그 친구는 미국 평생 미국 못 가요. 평생 네. 못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사파가 못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용 당해가지고 거기서 네. 앞장섰다가 평생 미국 못 간다는 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요지인물이 된다는 걸 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미국과 이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미국이 대단한 나라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미국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그래도 지난번에 여기에 계신 우리 이 안방 TV 분들 또 여옥대첩 뭐 이런 카페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인사말 좀 하세요.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 졸적 그리고 좀 크지 않은 정말 제대로 모시지 못한 그런 불편한 자리에 그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격려해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것은 저보고 더 열심히 하라. 네. 또 나라 국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날 끝나고 그 돈가스를 먹었어요. 그리고 맥주도 같이 마시고 이러면서 참 안형환 의원이 저렇게 이 소설을 짧은 시간에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전지현이 주연으로 하는 영화로 만들 수도 있고 본인의 희망사항입니다. 이 전지현이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근데 참 그 책의 짜임새라든가 그다음에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서봉총의 이 비밀 여러분께서 꼭 많이 읽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화력도 좋습니다. 말도 잘하고요. 그래서 우리 안형환 선수가 정말 이 나라에 큰 힘이 되고 또 큰 일을 하고 지금은 벌써 이제 통합을 위해서 함께 가고 있으니까 저도 안형환 선수와 늘 이렇게 함께 가는 게 저로서는 참 영예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와중에도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이렇게 오고 이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저도 사실 들어오는데 방송 6시에 끊어버릴까 봐서 우리 PD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끊지 말라고. 나 간다고 지금 2분만 참아달라고. 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더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저희는 늘 하겠습니다. 자, 보수 통합, 안형환 통합의 선구자. 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